금요일 오후 6시 30분. 너는 지금 강남역 2번 출구 앞 거대한 인파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있어. 어깨를 짓누르는 노트북 가방의 무게는 오늘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지지. 일주일 내내 상사의 무능함을 견디고 의미 없는 회의록을 채우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갈아 넣은 내 영혼의 무게일지도 몰라. 축축한 지하철역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들려올 때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고 묵직한 진동을 내뱉어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켜는 순간 내 눈을 자극하는 숫자. 땡땡은행 425만 원 입금. 그 찰나의 순간 뇌 속에서는 도파민이 폭발해. 그래, 이번 달도 버텼다. 고생했어, 나 자신. 너는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를 띠며 개찰구로 향하지. 오늘 저녁엔 나를 위한 보상으로 비싼 배달 음식을 시킬까?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그 코트를 결제할까? 이런 달콤한 상상이 머릿속을 채워. 하지만 말이야, 지하철 게이트를 찍고 나가는 그 삑 소리가 들리는 순간 너는 냉혹한 현실로 강제 소환돼야 해. 한번 생각해봐. 그 425만 원, 정말 네 돈일까? 네가 온전히 통제하고 네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는 자유의 자원일까? 아니, 사실 그 숫자는 네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통행료에 불과해. 네가 역 계단을 다 오르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하이에나들이 이미 내 통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월세 90만 원이 가장 먼저 내 살점을 뜯어갈 거고, 작년에 성공한 직장인 기분 좀 내보려고 지른 차 할부금 70만 원이 내 뼈마디를 갉아먹을 거야. 거기에 통신비, 보험료, 지난달의 카드값, 그리고 각종 구독 서비스들, 이 모든 합법적인 약탈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지.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네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 눈밑은 내마고 어깨는 굽어 있어. 너는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번 게 아니야. 단지 너라는 노동기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름값을 수령한 것뿐이지. 사람들은 이걸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라고 불러.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건 정교하게 설계된 현대판 노예계약의 갱신이야. 너는 자유를 산 게 아니라 딱 한 달치 생존권을 산 거야. 네가 이 굴레를 깨지 못한다면 10년 뒤에도 너는 똑같은 금요일 밤, 똑같은 무게의 가방을 메고 조금 더 늙은 얼굴로 이 계단을 오르고 있을 거야. 너는 지금 월급이라는 마약에 취해 네 인생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있어. 이제 그 달콤한 최면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내가 지금부터 네 통장 뒤에 숨겨진 네 인생을 갉아먹는 진짜 그림자 포트폴리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줄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수학은 감정이 없지만 네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도구는 결국 숫자뿐이니까. 야, 솔직히 말해보자. 너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지?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는 게 어디야. 남들은 취업 못해서 난리인데. 혹은 열심히 모으다 보면 언젠간 나도 내 집 마련하고 남들처럼 살 수 있겠지. 미안한데 그게 바로 네 인생을 망치고 있는 가장 거대한 가스라이팅이야. 부모님 세대는 그랬을 수도 있어. 은행 이자가 15%씩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몇 배씩 뛰던 시절엔 성실함이 곧 부의 치트키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2026년이야.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너만 낡은 공략집을 붙잡고 왜 레벨업이 안 되지? 라며 울먹이고 있는 거야. 내 이름은 민수야. 난 금융이랑 경제 주제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왜 자산은 제자리 걸음일까라는 고민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이제 네가 믿고 있는 그 안정이라는 환상을 아주 잔인하게 박살내줄게. 내 월급은 자산이 아니야. 그건 단지 네가 다음 달에도 회사에 출근해서 상사의 비위를 맞추게 만드는 합법적인 마약일 뿐이야. 네가 월급날 느끼는 그 짧은 행복은 사실 시스템이 너를 길들이기 위해 던져주는 사료라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네가 번 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사실이야. 너는 월급을 받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곳에 그림자 포트폴리오를 설정해두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네 통장에 꽂히기 전부터 국가인 세금, 은행의 대출이자, 카드사 할부,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세 비용들이 이미 내 지갑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는 뜻이야. 넌 지금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아니, 넌 사실 네가 산 차의 딜러를 위해 일하고 있고 네가 사는 집의 집주인이나 은행을 위해 일하고 있어. 정작 너 자신을 위한 자산은 단 1원도 쌓이지 않는데 너의 그림자 주인들은 매달 네 노동력을 아주 값싸게 사가고 있지. 이건
수학적 붕괴, 매스메티컬 커테스트로피야. 인플레이션이 5%인데 내 월급 인상률이 3%라면 너는 가만히 앉아서 매년 2%씩 가난해지고 있는 거야. 은행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데도 돈을 모으고 있다면 넌 스스로 돈을 태우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민수야, 그럼 주식이나 코인을 해야 해. 라고 묻겠지. 아니, 그 전에 네 머릿속에 박힌 중산층의 환상부터 뽑아내야 해. 남들처럼 외제차 타고 신상 옷 입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는 그 평범한 삶이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보이지 않는 감옥, 인비저블 프리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진짜 부자는 지루해 보여. 하지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파산 직전이지. 너는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네가 왜 매달 쪼들릴 수밖에 없는지 네 통장을 아주 정밀하게 해킹해서 보여줄게. 아마 이 숫자를 보고 나면 오늘 밤 잠이 안 올걸? 수학은 감정이 없거든. 그리고 그 수학이 지금 너한테 너는 호구다라고 외치고 있어. 자,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자고. 여기 지훈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어. 32살. 남들이 부러워하는 IT 대기업 대리급이야. 연봉은 세전 7,200만 원. 월급으로 따지면 세전 600만 원이지. 한국에서 이 정도면 상위 10에서 15% 안에 드는 꽤 괜찮은 소득이야. 지훈이는 스스로 중산층의 궤도에 올랐다고 믿고 있어. 자, 이제 내가 지훈이의 통장을 해킹해서 그 실체를 낱낱이 보여줄게. 가장 먼저 시스템이 떼어가는 입장료부터 계산해보자. 세전 600만 원에서 각종 세금을 빼고 나면 지훈이 손에 쥐어지는 실수령액은 약 492만 원이야. 시작부터 100만 원 넘게 공중분해됐지.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무서운 건 지훈이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설정한 그림자 포트폴리오거든. 주거비, 인비저블 드레인. 지훈이는 회사 근처 신축 오피스텔에 살아. 보증금 대출 이자와 월세, 관리비를 합치면 매달 135만 원이 나가. 이건 투자가 아니야. 그냥 잠을 자기 위해 시스템에 지불하는 체류비지. 차량 유지비, 더 세븐 이어 프리즌, 작년에 지른 BMW 3 시리즈. 할부와 유지비를 합치면 월 평균 115만 원이 깎여나가. 지훈이는 이걸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부르지만 내 눈엔 7년짜리 재무적 감옥에 스스로 서명한 걸로 보여. 차 문을 여는 순간 감가상각이라는 괴물이 네 돈을 갉아먹고 있거든. 디지털 빨대, 서브스크립션 트랩,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와우, 클라우드 용량 추가, 각종 앱 구독, 여기에 통신비까지 더하면 매달 22만 원이야. 하나하나 보면 소액 같지. 하지만 이건 네 통장에 꽂힌 영구적인 빨대야. 품위 유지비, D이고 익스펜스. 주말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핫플레이스에서 브런치를 먹고 가끔 오마카세도 가야지. 계절마다 옷도 사야 하고 친구들 경조사비도 내야 해. 식비와 유흥비를 합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80만 원이야. 자,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볼까? 492 빼기 135 빼기 115 빼기 22 빼기 180은 40만 원. 연봉 7,200만 원을 받는 지훈이의 손에 남는 진짜 자유의 액수는 고작 40만 원이야. 수익률로 따지면 6.6%밖에 안 돼. 나머지 93.4%는 전부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야. 지훈이는 지금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과 BMW 딜러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를 위해 인생을 갈아넣고 있는 거라고. 진짜 비극이 뭔지 알아? 지훈이는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야. 나는 연봉 7천이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라며 스스로를 속이지. 하지만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해. 지훈이가 이 상태로 10억을 모으려면 무려 208년이 걸려. 지훈이는 지금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중산층의 삶을 연기하기 위해 파산 직전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도 지금 지훈이랑 비슷하지 않아? 에이, 나는 지훈이만큼 안 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금액의 차이일 뿐 내 월급의 90%가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면 너도 똑같은 시스템의 포로야. 문제는 네 소득이 아니야. 네가 번 돈과 네 자아가 소비하는 돈 사이의 간극, 더 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 만약 내일 네 회사가 망하거나 네가 잘린다면 네 이 화려한 중산층 시뮬레이션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네 모든 시스템은 수학적 붕괴를 맞이할걸? 자, 이제 무섭지?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널 이렇게 정교하게 망가뜨렸는지 그 설계도를 보여줄게.
지훈이 가계부 보니까 어때? 와, 진짜 숨 막힌다 싶지?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야. 너는 네가 자유의지로 그 물건들을 사고 그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너는 거대한 금융 설계도가 짜놓은 미로 속에서 딱 그들이 원하는 경로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 시스템은 네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네가 적당히 돈을 벌어서 완벽하게 소비하는 프로 컨슈머로 남길 원하지.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네가 쓰는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이 네 지갑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야. 너 금요일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지? 그때 알고리즘은 네가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걸 정확히 알아. 업무에 치여서 자존감은 바닥이고 보상 심리는 머리 끝까지 차오른 그 순간. 그때 딱 네가 평소 눈여겨보던 브랜드의 한정 수량 광고나 친구의 호캉스 사진을 네 눈앞에 들이밀어.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야. 도파민 하이제킹이지. 시스템은 네 결핍을 건드려. 너 이번 주도 고생했잖아. 이 정도는 누려야지 라는 가짜 위로를 건네면서 내 미래의 자본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게 만들어. 네가 클릭 한 번으로 결제하는 그 순간 네 통장에선 돈이 빠져나가고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 너는 네 에너지를 팔아서 남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시스템의 정점에는 할부라는 이름의 사기, 스캠이 있어. 딜러들이나 카드사가 왜 한 달에 딱 70만 원이면 이 차를 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까? 왜 총액 5천만 원은 숨기고 월 납입금만 강조할까? 인간의 뇌는 큰 숫자는 공포로 받아들이지만 작은 숫자는 만만하게 보거든. 이건 수학적 함정, 매스매티컬 트랩이야. 70만 원은 내 월급에서 떼어가도 티가 안 나는 것 같지? 하지만 그건 네가 앞으로 5년, 7년 동안 반드시 벌어야만 하는 노예의 할당량을 확정짓는 행위야. 너는 차를 산 게 아니라 내 미래의 시간 7년을 은행에 담보로 잡힌 거라고. 은행은 네가 빚을 져야 돈을 벌어. 네 부채는 그들의 자산이거든. 네가 대출 이자를 낼 때마다 은행가들은 샴페인을 터뜨리고 너는 점점 더 견고한 보이지 않는 감옥, 인비저블 프리즌에 갇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네가 에이, 그래도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보통의 기준 자체가 시스템이 만든 환상이야. 소셜미디어는 상위 1%의 삶을 표준으로 설정해버렸어. 그래서 너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도 가난하다고 느끼고 그 가짜 가난을 메우기 위해 진짜 가난해지는 기린 과소비를 선택해. 시스템은 네가 자산인 에셋과 부채인 라이어빌리티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집은 무조건 자산이라고? 아니, 내 주머니에서 매달 이자와 세금, 유지비를 빼간다면 그건 수학적으로 부채야. 차는 말할 것도 없지. 진짜 부자는 지루해 보여. 그들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지 않거든. 하지만 너는 지금 네 자아를 치장하기 위해 미래의 자유를 팔고 있어. 이 시스템은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쳇바퀴를 돌리길 원해. 네가 깨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을 던져주고 더 쉬운 대출을 제안하지.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니? 아니면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고 있니? 이제 이 그림자 포트폴리오가 네 미래를 어떻게 도둑질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복리 계산서를 보여줄게. 기분이 좀 어때? 불쾌하지? 사실 나도 이 숫자를 처음 마주했을 때 잠을 못 잤어. 근데 말이야, 네가 느끼는 그 불쾌함이 바로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신호야. 뇌가 드디어 위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거든. 이제 그 불쾌함을 공포로 바꿔줄게. 그래야 네가 그 지옥 같은 윗바퀴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생길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룰 개념은 기회비용, 오퍼튜니티 코스트야. 네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가치지. 너는 70만 원짜리 할부금을 낼 때 한 달에 70만 원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겠지? 틀렸어. 넌 지금 70만 원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네가 가질 수 있었던 수십억 원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는 거야. 수학은 네 감정에 신경 쓰지 않아. 네가 이 차가 있어야 거래처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해라거나 이 가방 하나는 나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야 라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복리의 법칙은 냉정하게 네 계좌에서 숫자를 지워버리지. 자, 계산기 꺼내봐. 내가 진짜 공포가 뭔지 숫자로 보여줄게. 지훈이가 차 할부금으로 내는 70만 원. 이걸 소비하지 않고 연수익률 10%, 미국 S&P 500 지수의 장기 평균 수익률에 근접한 수치인 20%를 내는 인덱스 펀드에 매달 적립했다고 가정해보자. 10년 뒤
약 1억 4천만 원. 이때까진 에이, 차 타는 게 낫지 싶을 거야. 20년 뒤 약 5억 3천만 원. 슬슬 차이가 보이지? 30년 뒤 약 15억 8천만 원. 보여? 네가 30대 초반에 멋 좀 부리겠다고 선택한 그 독일산 쳇바퀴가 60세에 네가 가질 수 있었던 15억 원을 훔쳐간 거야. 너는 차를 산 게 아니라 60대에 네가 은퇴해서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던 30년치의 자유를 불태워버린 거라고. 이게 바로 수학적 학살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까 지훈이 가계부에서 봤던 품위 유지비 180만 원 기억나? 거기서 딱 절반인 90만 원만 줄여서 똑같이 투자했다고 쳐보자. 차 할부금 70만 원에 생활비 절감액 90만 원, 합치면 월 160만 원이지. 이걸 30년 동안 복리로 굴리면 얼마가 될 것 같아? 무려 36억 원이야. 36억. 이 숫자가 실감이나? 네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한 장을 위해 오마카세 예약 버튼을 누르고 신상 운동화를 결제할 때마다 너는 미래에 네가 가질 36억 원의 조각들을 하나씩 파괴하고 있는 거야. 진짜 부자는 지루해 보여. 하지만 그들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반면에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시간을 팔아서 남의 자산을 사주고 있어. 넌 지금 7년짜리 재무적 감옥인 차 할부에 갇혀서 30년 뒤의 자유를 미리 가불에 쓰고 있는 거야. 시스템은 네가 이런 계산을 절대 하지 않길 바라. 그저 월 70만 원이면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달콤한 속삭임만 듣길 원하지. 민수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굶고 살라는 거야? 아니, 내 말은 수학적으로 싸우라는 거야. 감정에 휘둘려서 내 미래를 팔아먹지 말라는 소리야. 네가 지금 느끼는 그 품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지 그 기회비용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해. 자, 이제 선택해. 지금 당장 하차감을 느끼며 남들의 시선을 질릴래? 아니면 30년 뒤에 36억 원을 손에 쥐고 진짜 자유를 누릴래? 후자를 선택하고 싶다면 이제 내가 알려줄 냉혹한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할 거야. 이건 네 자아를 완전히 짓밟아야 가능한 일이거든. 준비됐어? 자, 여기까지 왔다면 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야. 내 이야기를 그냥 재수 없는 팩폭으로 치부하고 다시 인스타그램의 파도 속으로 도망치든가, 아니면 오늘을 기점으로 네 인생의 설계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든가. 후자를 선택할 용기가 있는 놈들만 들어. 이 해결책은 아주 써. 먹자마자 구토가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이걸 삼켜야 네 인생을 갉아먹는 암세포, 즉 중산층이라는 가짜 환상이 사라져. 첫 번째, 네 이고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너를 가난하게 만드는 건 네 낮은 연봉이 아니라 남들에게 가난해 보이기 싫어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야. 당장 그 독일산 10바퀴 BMW부터 팔아. 감가상각으로 수천만 원 손해본다고? 아니, 지금 안 팔면 넌 미래의 15억을 잃는 거야. 15억짜리 차를 탈 자격이 안 되면 그냥 버스 타, 지하철 타. 남들이 널 어떻게 볼까봐 겁나. 기억해, 진짜 부자는 지루해 보여.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파산 직전이고, 네가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시스템은 너를 조종할 동력을 잃게 돼. 두 번째, 수입과 지출 사이에 더 갭을 강제로 벌려. 이게 진짜 핵심이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연봉이 오르면 차를 바꾸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야. 이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 넌 절대로 이러지 마. 연봉이 1억이 되고 2억이 돼도 너는 월급 250만 원 받던 시절의 빈민처럼 살아야 해. 그 벌어진 간극, 그게 바로 네 자유의 크기야. 그 돈을 네가 쓰는 게 아니라 네가 잠든 사이에도 널 위해 싸워줄 돈의 군대를 만드는 데 투입해. 세 번째, 그림자 포트폴리오를 내 편으로 돌려놔. 은행에 이자를 갖다 바치지 말고 은행의 주인이 되어 이자를 받아먹어. 카드사 할부로 물건을 사지 말고 카드사의 주식을 사서 그들이 남들의 고열을 짜내 만든 배당금을 챙겨. 내 지출 내역서를 다시 뽑아봐. 내 돈이 흘러들어가는 그 기업들의 리스트가 바로 네가 사야 할 주식 리스트야. 소비자의 위치에서 약탈당하지 말고 자본가의 위치에서 시스템의 이익을 공유하라고. 네 번째, 구체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의지력을 믿지 마. 인간의 의지는 도파민 앞에 무력해.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아까 말한 그 간극만큼의 돈을 네가 손댈 수 없는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시켜. 세금 떼이듯 강제로 떼어버려. 너한테 남은 돈이 딱 생존 비용뿐일 때 비로소 너는 쇼핑몰 앱을 끄고 진짜 인생을 고민하게 될 거야. 기억해, 당신은 지금 수학과 싸우고 있고
수학은 당신의 감정에 단 1%도 관심이 없어. 네가 힘들다고, 외롭다고, 보상받고 싶다고 징징대도 복리계산기는 냉정하게 0을 향해 달려갈 뿐이야. 하지만 네가 이 냉혹한 숫자의 법칙을 네 편으로 만드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영상 꺼. 끄고 내 가계부 앱 열어봐. 네가 미래의 자유를 얼마나 헐값에 팔아치웠는지 숫자로 확인해보라고. 그게 네가 오늘 해야 할 유일한 숙제야. 오늘 내 이야기가 네 머리를 해머로 내리친 것 같다면 그 통증을 잊지 마. 그게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변화할 수 있다는 신호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네 자유를 향한 여정의 첫 번째 투자라고 생각하고 꾹 눌러줘. 앞으로 내가 이 시스템의 함정들을 하나씩 더 잔인하게 파헤쳐 줄 테니까 정신 차려.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남의 배만 불려주다 가기엔 너무 아깝잖아? 나 민수였어. 다음 영상에선 더 아픈 숫자로 찾아올게.